나라를 뜻하는 한자가 뭡니까? 나라 국자죠. 이 글자를 보면 네모 안에 네모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창, 정확히는 과라고 하는 무기를 표현한 거니까 대충 창을 들고 뭔가를 한다는 뜻이 되죠. 그렇다면 네모는 뭘까요? 창 안쪽에 있는 것은 성벽, 창 바깥쪽에 있는 것도 성벽으로, 결론적으로 이 글자는 성벽을 지키는 병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이 예로부터 성벽이라는 것을 정착지와 문명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왔다는 거예요. 나라 국자 외에도 성자를 보면 문자 그대로의 성벽뿐만 아니라 도시를 뜻하기도 하죠. 이런 어휘적인 특성을 통해 우리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문명과 국가, 공동체라는 게 태초부터 성을 쌓고 방어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기원 전후를 즈음해 중국인들은 기어코 이런 세계관을 극단까지 밀어붙여 한 세계 전체를 성벽으로 둘러싸버리자는 무지막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0년 동안 계속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은 어째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기능했고 어떻게 생겨먹은 구조물일까요? 지식해적단과 함께 만리장성의 만리길을 따라가 봅니다. 인류 역사상 중요했던 많은 발명과 발견들이 전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강철과 화약은 물론이고 더 고대의 기마술과 바퀴 같은 물건들까지 많은 것들이 전쟁 때문에 탄생했거나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켰죠. 그런데 이 중에서 흔히 간과되는 대발명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전사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적들을 더 많이 죽이기 위해 나온 다른 발명들과는 달리 성벽은 전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전쟁을 애초에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발명품이었어요. 높은 벽을 쌓아두면 구태여 모든 남자들이 전사가 될 필요도 없어지고 그 대신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치면서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세계는 도시를 둘러싸는 성벽으로는 충분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왜냐? 땅이 너무 평평했거든요. 평지가 농사 짓기에는 좋지만 뭐 산이나 협곡 같은 것도 적당히 있어줘야 국경으로 삼고 방어를 하는데 이 동네에는 그런 자연 국경 같은 게 따로 없어서 어딘가에 인위적으로라도 경계선을 정해둬야 했다는 거예요. 관계시설이 확충되고 배후지의 땅들까지 모두 개간된 춘추 전국시대부터는 열국들 사이에 완충지대가 없어지면서 축성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곧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정도가 되죠.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가을만 되면 나타나는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중심지는 황하유역과 근방의 비옥한 평야지대, 즉 중원이었는데요. 하필 이 바로 북쪽이 유목민들이 사는 고원과 황무지라서 황하가 얼어붙는 계절이 오면 얘네가 어김없이 중원으로 쳐들어와 약탈을 일삼았거든요. 이런 이유로 고대 중국의 왕과 제후들은 이미 기원전의 아득한 옛날부터 국경의 오지까지 백성들을 동원해 길고 긴 장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변방의 긴 장벽을 장성이라고 하여 이 시대의 모든 나라들이 장성을 축조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연나라와 조나라 그리고 진나라의 장성이었죠. 진나라와 조나라는 주로 서쪽의 오르도스 고원과 북쪽 고비 사막의 흉노를 막기 위해, 연나라는 주로 숙신과 고조선 같은 만주 쪽의 동호를 막기 위해 장성을 쌓았고, 이러한 북방의 장성들이 후대에 점차 업그레이드 되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 거예요. 진나라가 전국시대의 열국들을 평정하고 중국의 통일을 달성하자 장성은 비로소 하나의 연결된 방어체계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원 내부의 전쟁은 이제 종식됐고 그간 북쪽에서 깔짝거리며 침략해오던 외부의 오랑캐들을 막는 게 1순위 과제가 됐거든요. 그간 전쟁통에 빈집털이 쏠쏠하게 하던 북방의 유목민들이었지만 통일된 중화제국 진나라의 군사력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고, 그렇게 진나라는 통일 직후
직후 황토고원과 오르도스의 흉노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면서 장성의 경계를 황하 중류 이북까지 북상시키는데 성공! 전국시대의 장성들을 연결하면서 최초로 만리장성이라고 불릴만한 거대 장벽을 완성했지요. 그래서 만리장성의 최초 건설자가 진시황이라는 식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진시황은 그냥 원래 있던 북방의 장성들을 적절히 연결하고 보수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작업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애초에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있던 것도 아니라서 이 당시에 도시 성곽이나 장성은 보통 판축공법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나무 틀로 벽의 형태를 잡아놓고 그냥 일반적인 흙을 가져다가 물로 반죽해 채우는 방식이었거든요. 이거를 한층 만든 다음 갈대나 지푸라기 깔아서 말리고 또 깔고 해야 되는데, 흙 옮기고 물 길어오고 비비고 틀에 채우고 다지고 말리고 이거 하다 보면 그냥 사람 여럿 죽어나가는 건 예사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혹한 토목 사업으로 민심이 떡락한 진나라는 15년 만에 초나라에 의해 멸망했고, 그 초나라를 멸망시킨 한나라가 진정한 통일 중화제국 시대의 스타트를 끊게 되죠. 그러나 만리장성의 완성과는 별개로 이런 혼란스러운 교체기 동안 중원은 초토화됐고, 이 덕분에 북방에서는 최초의 유목제국, 흉노제국이 탄생해 한나라를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오랜 전란으로 약체화된 한나라는 흉노에게 탈탈 털리다가 결국 조공 셔틀로 전락해버렸고, 국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한무제 때가 돼서야 반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무제는 고비 사막 넘어 흉노의 본진이었던 바이칼 호수까지 토벌하는 한편 황토고원 서쪽, 이른바 서역이라고 불리는 오아시스 도시들을 평정, 포위망을 형성하고 흉노를 분쇄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이렇게 흉노가 힘을 잃은 틈을 타 만리장성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에 들어가서 요동과 만주로부터 서역의 사막지대까지 커버하는 더욱 빈틈없는 방어선이 완성됐지요. 무제 때 만들어진 만리장성은 그렇게 이후 수백 년간 한나라의 변경을 지키는 1차 방어선으로, 또한 실크로드의 상인들을 보호하는 무역로로 다재다능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옛 중국 설화에서 만리장성 쌓으러 가서 어떻게 됐다 하는 게 다 이 시기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만리장성이 2000년도 더 전 한나라 때 지어졌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때 지어진 장성은 지금 모두 폐허가 되어 오늘날에는 아예 사라져버렸거나 풍화되어 그 윤곽만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예요. 한나라 말기 중국이 다시 분열되고 장성의 기능이 마비,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했고, 그 사이 북방 민족들이 아예 장성 이남까지 내려와 정착을 해버리면서 화북 지역에서 한족 세력권과 유목민 세력권의 구분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중국을 재통일한 수나라와 당나라도 애초에 선비족 출신이라서 멸망하는 순간까지 따로 만리장성의 대규모 복원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때문에 피를 본 건 당나라 이후 들어선 송나라였습니다. 그나마 당나라 때도 건재했던 구간이 이제 서쪽 실크로드의 옥문관이랑 동쪽 요서 지역의 임유관 부근이었는데, 송나라가 딱 세워지고 나서 보니까 옥문관 쪽은 서하한테, 임유관 쪽은 요나라한테 빼앗긴 상태였거든요. 송나라는 뼛속부터 한족 왕조로 당나라 때와는 달리 북방 이민족들과 항시 대치 상태였는데요. 이미 요충지들을 다 뺏겨서 방어할 거점이 없는 입장이라 건국부터 멸망할 때까지 북방 민족들의 위협에 정면으로 노출되어 무한 방어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겨우 흙벽 좀 쌓아놨다고 이게 방어가 되냐 싶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만리장성이라는 게 무슨 10m, 20m 되는 높이도 아니고 모든 구간이 다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성은 무슨 판타지 영화에서처럼 높이와 두께로 승부하는 물건이 아니었고, 그 정도 피지컬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산지에서는 자연적인 지형지물 사이 취약 지점에 적절하게 배치돼서 거점 방어의 이점을 가져가고, 사막과 평원지대에서는 멀리서 일어나는 수상한 낌새를 미리 관측해 공화를 올리는 등 조기
동기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복합적인 방어 시설이었죠. 거기다 적들 입장에서는 설사 어딘가 한 군데를 뚫었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공격로가 제한되기 때문에 보급하기도 빡세지고 방어도 취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장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쳐들어오기를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이런 거 없는 상태로 방어전을 치러야 했으니 디펜스 난이도가 몇 배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송나라는 150년 가까이 버틴 끝에 금나라에게 북중국을 빼앗기고 또 그 뒤로 150여 년을 버티다가 몽골인들이 세운 원나라에게 대륙 전체를 빼앗기며 멸망해버립니다. 물론 송나라를 멸망시킨 원나라는 보시다시피 초원과 사막, 중국의 구분이 없는 대제국으로 당연히 장벽 같은 건 만들지도 고치지도 않았고 장성은 폐허가 되어 중국인들의 관념과 이야기 속에만 남게 됐지요. 실제로 원나라 이전 시대의 장성 유적들은 그냥 보면 다 흙무더기나 마찬가지로 그 층 사이사이에 화석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온 갈대의 흔적을 보고서야 이게 자연물이 아니라 인간의 피와 땀으로 만든 성벽이구나 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만리장성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명나라가 일어나 중원에서 몽골인들을 몰아낸 뒤부터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명나라도 성벽 따위 짓지 않는다는 주의였습니다. 명태조 홍무제는 원나라의 수도 대도를 함락시킨 뒤 그 이름을 북평으로 변경! 오르도스와 초원지대에 공격적으로 진출해 원나라의 몽골인 잔당들을 토벌하는 데 주력했고 그 아들 영락제 때는 한술 더 떠서 수도를 아예 몽골 코앞에 북평으로 천도! 그간 버려져 있던 북방의 수많은 관문들을 다시 보강해 군영을 설치하고 전초기지로 삼았죠. 150여 년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벽 뒤에 숨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는 너무 자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자 명나라의 군사력은 어김없이 약체화되기 시작. 건국된 지 불과 100여 년 만에 산서성 쪽 관문이 뚫려 황제가 포로로 잡히고 수도 북경마저 포위당하는 역대 급 굴욕을 당하게 돼요. 그로써 다시 약골이 됐다는 게 탄로난 뒤로는 몽골 부족들의 끊임없는 침략이 재개됐고 남쪽에서는 왜구들까지 신나게 약탈을 오면서 나라 전체가 개판나기 시작했죠. 이후에 명나라는 초원까지 넘어가 토벌작전을 벌일 만한 역량을 모두 상실하고 결국 고대의 방식으로 장성을 쌓고 그 뒤에 틀어박혀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16세기 초부터 기존의 모든 북방 관문과 잔여 성벽들을 연결하고 보강하고 추가하는 대공사가 시작!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만리장성이 모습을 갖출 수 있었어요. 이렇게 지어진 명대의 만리장성은 진나라와 한나라 시대로부터 1500여 년이 흐른 뒤였던 만큼 그 공법이나 재료 면에서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서쪽 감숙성 방면의 사막과 오아시스 지대에서는 여전히 흙이 중요한 재료였지만 북경과 가까운 동쪽으로 가면서는 돌을 깎거나 벽돌을 구워 사용했고 층과 층 사이, 벽돌과 벽돌 사이는 찹쌀풀과 회반죽을 사용해 강력하게 접착하여 당시 일반화되어 있던 화약 무기에도 버틸 수 있는 탄탄한 구조물이었지요. 단적으로 만리장성의 서쪽 끝은 가욕관과 동쪽 끝은 산해관을 보면 그 형태와 재료를 통해 장성이 얼마나 길고 많은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지 단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가욕관과 산해관 사이에 길고 긴 구간에도 산맥의 능선을 따라 수많은 관문과 성벽이 2중 3중으로 들어섰습니다. 협곡 사이사이에 취약한 구간에는 성벽을 높게, 험준한 구간에는 낮게 쌓았고 대포 등의 무기를 거치할 수 있도록 총안이 전 구간에 설치, 2에서 3리마다 망루가 세워져 빈틈없는 감시망을 형성할 수 있게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간이 바로 북경의 문턱을 지키는 거용관과 근방의 팔달령 구간으로 그냥 딱 보면 그 시대에 이걸 뚫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방어력이 느껴지죠. 그러나 이렇듯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성벽을 축조했음에도 명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장성을 짓는 데 들어간 가장 중요한 재료는 사실 흙과 돌, 벽돌이 아니라 백성들의 땀과 목숨이었거든요.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장성건설에 목매던 명나라는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했고 17세기가 되면 임진왜란 등의 또 다른 변수까지 겹치며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호시탐탐 중원을 노리고 있던 여진족은 만주와 몽골을 석권하고 청나라를 건국, 산해관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죠. 나라의 미래를 모두 갈아 넣어 만든 물건이었던 만큼 만리장성 자체는 끝끝내 함락되지 않고 철통 같은 방어를 유지했습니다만 장성 밖에 오랑캐는 막을 수 있었을지언정 장성 안에서 일어나는 백성들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627년 마침내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며 명나라는 안으로는 반란군에게 밖으로는 오랑캐에게 포위당한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돼버렸고 1644년 결국 이자성의 반란군에게 수도 북경을 빼앗기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놀랍게도 산해관은 그 순간까지도 청나라의 군세를 막아내며 제 역할을 다 해내고 있었지만 북경이 반란군에게 함락됐다는 소식에 사령관이었던 오삼계가 청나라에 투항해버렸고 산해관도 스스로 그 문을 열어 청군의 입관을 허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청나라 군대는 명나라의 잔당과 반란군을 모두 진압하고 중국에 다시 한번 오랑캐들의 시대를 열게 됐어요. 이처럼 만리장성은 최후까지 함락되지 않은 강력한 성벽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멸망과 오랑캐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한편 중국의 장성은 관광지로라도 남았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이 진나라나 한나라, 명나라처럼 각자의 목적에 따라 여전히 길고 긴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장벽들은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완벽히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만리장성처럼 결국 스스로 무너져서 흔적으로만 남게 될까요? 쓸데없는 고민을 해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